자, 8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니디가 A, B, D, 라지 A, 라지 B, 라지 D 중에 하나고요. 지금 A하고 D가 6번 염색체 연관이고 B가 X 염색체 위에 있는 2상 1X 세팅이고, 이 문제가 뭐가 재밌냐면 세포가 4개 있는데 넷다 N 곱하기 2세포라고 준 거야. 그냥 N세포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종속적인 유무관계를 만족하는 N세포들의 조합을 준 겁니다. 그래서 4개 중에 2개가 주원기세포 1로부터 나머지 2개가 주원기세포 2로부터 형성된 각각 왼쪽 세포랑 오른쪽 세포의 조합이다. 우리 종속적 유무관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종속적 유무관계를 만족하는 왼쪽과 오른쪽의 조합을 찾으려면 항상 뭘 보라고 했냐면 EN세포에 유전자가 있는데 항상 한 개 있는 유전자가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 세포하고 오른쪽 세포 중에서 하나만 요 유전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무에 대한 패턴은 OX거나 XO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EN짜리 세포에 한 개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OX 패턴이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조합을 찾아주면 된다. 수업 시간에 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자, 왼쪽 세포와 오른쪽 세포의 조합이 두 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럼 EN세포에 하나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봐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자, 주원기세포 1이 있고 주원기세포 2가 있다고 해봐요. EN짜리 세포에 한 개 있는 유전자가 있고 왼쪽 세포, 오른쪽 세포에 각각 하나씩 들어있을 테니까 결국엔 뭐냐면 가나다라 합쳐가지고 이 유전자가 총 2개 있을 거거든.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하나씩만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뭘 알 수 있냐? 디귿 같은 경우는 이미 2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얘는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있는 동형접합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두 번째로 봐봐. 여기 스몰D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개체는 스몰D를 갖죠. 자, 그리고 기니디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라지디도 같거든. 그럼 유전자는 라지디 스몰디이기 때문에 얘네도 결국 하나씩 같습니다. 그럼 스몰디는 이 빵빵이 이렇게 될 거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라지디도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걔도 어쨌든 간에 4개 중에 2개만 딱 갖는 그런 모습일 거란 말이지. 그럼 끝났어. 가가 G 원기세포 1로부터 형성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디귿은 동형접합성이니까 제외하시고 우리는 기역도 1개, 니은도 1개, 자, D도 1개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왜 1개냐면 0하고 2가 섞여 있으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동형 패턴에 대한 논리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가 있는 세포하고 없는 세포가 공존하면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명제 3번이었죠. 하여간 그럼 기역, 니은, 스몰 d에 대해서 OX 패턴이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조합을 찾아주면 돼. 그럼 보시면은 여기가 자 빵빵 2니까 2 빵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2 빵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1번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다하고 라가 2번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하고 라에 대해서 자, 기역 하여간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요 자리에 빵 들어가면 되겠고 니은도 둘 중 하나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요 자리에 빵 들어가면 되겠고 이렇게 한 표가 완성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스몰 d의 유무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스몰 d의 대립상인 라지 d의 유무 패턴은 스몰 d랑 정확하게 반대겠죠. 그러니까 빵, 이 빵이 나온 걸 찾으면 되는데 그게 기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역의 라지 d고요. 자, 그 다음 디귿은 우리는 동형접합성인 걸 알고 있어요.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B가 X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거든. B를 2개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남자야. 그래서 디귿이 A가 되는 거고 니은이 B가 되더라. 그리고 결국에 어쨌든 간에 이 개체의 그럼 유전자형은 라지 A가 2개가 있고요. 라지 D 하나, 스몰 D 하나에 라지 B Y일 테니까 라지비의 유무 자체가 X염색체의 유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지비가 있는 이런 세포들은 X염색체가 있는 세포인 거고 아닌 세포는 X염색체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 기니디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동그라미 기억 니은과 로마자 1, 2 매칭인데 로마자 2가 뭐냐면 동그라미 A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재밌냐면 혈중 티록신 농도하고 혈중 TRH 농도가 지금 증감의 방향성이 반대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정상인이고 누가 로마자 2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티록신하고 TRH 중에 하나는 정상보다 많고 하나는 정상보다 적은 상황이잖아. 그러려면 당연하게도 뭐의 분비량이 많아야 되냐면 TSH의 분비량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TRH의 분비량이 많으면 뭐 TRH든 티록신이든 TSH든 다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니까 뭔가 이렇게 호르몬별로 이렇게 증감이 달라지려면 TSH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는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보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의 농도는 정상보다 적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록신은 많고 TRH는 적은 사람을 골라주면 되는데 그게 니은이거든. 니은이 로마자 2가 되는 거고요. 기억이 정상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 니은 디귿은 제가 딱히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1번 혈액형의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억과 니은이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얘는 뭐 혈액형의 개수든 혈액 응집 반응이든 제일 중요한 건 택 1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A랑 알파 중에 택 1, B랑 베타 중에 택 1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어쨌든 간에 기억하고 니은이 둘 다 응집소잖아. 그럼 뭐 응집 원을 뭐 기억 프라임, 니은 프라임이라고 해볼까? 그럼 택 1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억과 대응하는 응집원을 기억 프라임, 니은에 대응하는 응집원을 니은 프라임이라고 해보면 전체가 200명이니까 기억이 있는 사람이 86명이면 반대로 기억 프라임이 있는 사람은 114명이겠죠. 둘 중에 택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이 있는 사람은 78이면 니은 프라임이 있는 사람은 122명일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 이건 보고 어떻게 아나? 그래가지고 이제 조건을 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AB형인 사람의 수가요 B형인 사람의 수의 2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 택일의 논리 표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AB형인 사람이 여기 있고 B형인 사람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뭐 미지수를 통해 나타내 보면은 X하고 EX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체 수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몇 X냐면 3X인데 하여간 3X라는 거는 3의 배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억 프라임과 니은 프라임의 수 중에 3의 배수를 찾아보면 되는데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거든. 뭐 결론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기억 프라임이 B고 그럼 기억은 베타, 니은은 알파, 니은 프라임은 A가 된다. 뭐 이렇게 문제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4, 베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6,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2, 알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8이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참고로 어쨌든 간에 지금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4명인데 그거를 AB형하고 B형하고 2대1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114를 3으로 나누면 되는데 114를 3으로 나누면 얼마냐면 38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38을 적고 38의 2배가 얼마냐? 76인가요? 저는 항상 이게 어렵네요. 여기 76이라고 적고요. 자, 그 다음 알파를 가진 사람이 총 78명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40을 적고 베타를 가진 사람이 86명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46을 적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76하고 46하고 더해서 122가 나오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면 좋은데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기니디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게 뭐 비율 관계의 문제는 항상 상대값이 이용하면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데 특히나 만약에 문제를 더 쉽게 풀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소수점 둘째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연수 문제로 생각을 하겠다.
라고 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가려둔 구간이 3개나 돼요. 그래서 조금 짜잘하게 따질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비율 관계를 그 상대값으로 표현을 해보면 뭐 1, 4, 자 2, 5 일단 1, 2로 표현을 해보고 스케일을 통일을 할 건데, 우리 스케일을 통일할 때 늘 이용하는 게 이제 저기 변화량이잖아. 근데 이제 ABC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케이스가 3개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C가 기역이면은 A랑 B가 니은 더하기 디귿인 거니까 뭐 KK의 조합일 수도 있는 거고, C가 니은이면 마이너스 K고 A 더하기 B가 기역 더하기 디귿이니까 3K. 만약에 C가 디귿이면 2K라면 A 더하기 B는 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뭐가 재밌냐면, 자 왼쪽 표를 안 보고 내가 지금 적은 상대값만 딱 봐보세요. 이게 KK든 3K-K든 0의 2K든지 간에 변화량을 0으로 만들어가지고 상대값의 스케일을 통일할 방법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왼쪽 표를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보면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왼쪽 표에 있는 정보를 추가로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x의 길이에요. 일단 뭘 알고 있냐면 우리는 t1에서 t3로 갈 때 이완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분명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량만 가지고 상대값의 스케일을 변화량을 이용해서 상대값 스케일을 통일하는 것만으로 매칭이 안 될 때 보통은 문제에서 수축 이완 조건을 주는데, 그때에는 숫자, 이 전체 이 비율 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증감을 보면 좋다고 했거든요. 봐봐. 일단 이완하는 거니까 K값은 0보다 큰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 숫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 전체 분수값이 감소한다. 그럼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C가 마이너스 K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 C가 마이너스 K이고 분자가 3K면 변화량이 분모는 감소하고 분자는 증가하는데 전체 비율이 감소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X의 이 이완을 고려했을 때 이 3K-K 조합은 가볍게 제거가 됩니다. 단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분자 분모가 KK이든지 또는 분자 분모가 0의 2K든지 뭐 어쨌든 간에 분수값이 감소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제 최초 풀이하고 그 다음에 약간 논리적인 풀이하고 두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는 여기서 딱 숫자의 조합을 보고 그 다음 뭘 제거했냐면 얘를 바로 제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한데 봐봐. 얘가 기역 더하기 니은이야, 얘가 디귿이야. 그럼 x의 길이를 상대값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9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죠? 근데 x의 길이가 2.6이기 때문에 9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어차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나오지 않을 테니 상대값에다가 적당한 자연수 배를 하면 실제값이 된다 라는 걸 전제로 깔았을 때에는 a 더하기 b가 기역 더하기 1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제 최초 풀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풀어주면 조금 약간 이제 좀 찝찝하니까 정확한 풀이를 한번 해보면, 정확한 풀이 하려면 기류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기역 더하기 니은이고 C가 디귿이라는 0, 2K의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A 더하기 B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대값을 우리가 4, 2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재밌냐면 자 C가 디귿이죠? 지금 상대값이 두 시점에서 1 차이 나는 게 보이시지? 그지? 근데 X의 길이는 얼마 차이 나냐면 12가 차이 나거든. 소수점 떼고 그냥 생각합시다. 12가 차이 나. 근데 우리는 디귿과 x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2를 해야 상대값을 실제값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4에다 곱하기 12를 하면 48입니다. a 더하기 b, 기역 더하기 니은이 48이 되는 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잖아. 그죠? x의 길이가 26인데. 그래서 모순이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값의 대소를 통해서 모순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근데 뭐 저는 시험장에선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액틴의 절반이 4고 디귿이 1이면 x는 9인데 9의 배수가 아니니까 말이 안 된다. 이게 제일 깔끔한 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그냥 모순을 찾아서 제거를 하고 KK구나. KK라는 거는 C가 기억이라는 거지. 그리고 A하고 B가 니은 아니면 디귿이라는 거죠. 어차피 그거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KK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숫자를 뺀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이용을 해볼 거야. 자, 그럼 빼면 3이고 빼면 3이고 빼면 1이니까, 그리고 이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우리는 t3일 때 상대값에다 곱하기 3만 해주면 상대값 스케일이 통일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얼른 그 과정을 거치면 여기를 6, 3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값을 실제값으로 변환을 해볼 건데, 자, 그것도 변화량을 좀 이용해 볼까 해요. 다시 x의 차가 1.2, 그냥 10이라고 쓸게요. 12만큼 차이 납니다. 근데 기억이 2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생각을 해보면은 기억은 x의 변화량의 절반이니까 사실은 6만큼 차이 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상대값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실제값으로 전환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를 12, 3, 여기를 15, 6, 자, 여기를 18, 9로 치환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x의 길이 알고 기억의 길이 알면 제발 빨리 대응을 하고 했죠. 빨리 a대를 구해야 됩니다. a대의 길이가 2.0, 그냥 20이라고 쓸게. 20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야, 그리고 a대 알고 니은 더하기 디귿 알면 니은의 값도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a대가 니은 두 개에다가 디귿 하나니까 a대에서 니은 더하기 디귿을 빼면 니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은의 길이 구해보시면 8, 그 다음에 5,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고, 그럼 니은 더하기 디귿을 고려하면 여기 공간이 없다. 에헤이, 조금만 넘길까 옆으로? 좀 반칙이긴 한데, 자,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니은 더하기 디귿의 값을 고려하면 디귿의 값은 4, 10, 16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참고로 뭐 L 값은 얼마겠어요? 지금 디귿이 6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x도 6만큼 증가를 해서 3.2다. 그냥 32라고 쓸게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끝. 자, 13번입니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핵형 그림하고 DNA 상대량이나 유전자 유무가 주어지는 문제는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핵형을 먼저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간단해요. 핵형의 정보가 더 많아. 항상 우리는 정보가 더 많은 걸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핵형을 먼저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가나 나가 1, 2, 3, 4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이걸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가가 P의 세포고 나가 Q의 세포인데, 이 염색체 숨김이야. 이게 뭐냐면 모든 상염색체와 X염색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뭐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지만 X염색체를 나타냈다.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Y염색체를 숨긴 거예요. 근데 가를 딱 봤더니 염색체의 개수가 짝수로 딱 떨어지거든. 그럼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도 2n 곱하기 1에 xx가 될 거기 때문에 가에는 숨긴 게 딱히 없어. 근데 나를 보니까 염색체의 개수가 좀 하나 모자라죠. 원래 N세포에 3개는 있어야 되잖아. 여기는 뭐냐면 N 곱하기 2에 여기에 이제 Y가 하나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P가 암컷이고 Q가 수컷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유전자형을 정리해 보시면 P는 라지 H랑 스몰 t를 둘 다 가지고, 그 다음에 Q는 이 세포 나에는 Y염색체하고 라지 T가 하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여간 라지 H하고 스몰 h는 지금 X염색체 있고 라지 T와 스몰 t는 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나가 1, 2, 3, 4 중 하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를 먼저 보시고 일단은 얘가 1, 2, 3, 4 중에 뭐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게 제일 쉬워요, 보통은. 어쨌든 간에 얘는 N 곱하기 2 세포니까 DNA 상대랑 홀수인 것들은 해당 안 되고요. 세포 2에는 라지 T가 없기 때문에 얘도 해당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포 4. 얘가 지금 나에 해당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Q의 세포가 됩니다. 얘가 NI 세포기 때문에 라지 H랑 스몰 h는 둘 다 없고요. 라지 T만 하나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세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이제 1, 2, 3 중에 2개가 P의 세포고 하나가 Q의 세포일 텐데 아무래도 제일 정보가 많은 건 1인 것 같아. 왜냐면 더해가지고 3이다라는 건 뭐 자명하게도 2n 곱하기 1짜리 세포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를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P의 세포일 것이냐 Q의 세포일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건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미 P의 세포에 라지 H와 스몰 t가 하나씩은 최소 하나씩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뭐 생각해봐. 아니 얘가 라지 H하고 스몰 t를 둘 다 가지는 P의 세포라고 하면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를 다 갖는 거니까 DNA 상대량이 3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DNA 상대량이 3이 나온다는 건 라지 H랑 스몰 t 중에 하나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3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최대. 결론적으로 그러면 얘는 P의 세포가 될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Q의 세포가 되는 거고 문제 조건에 의해서 나머지 세포들은 다 P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Q가 남자거든. 어차피 스몰 h를 가진 이상 라지 h는 안 가질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를 동형접합성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주인공은 라지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과 니은이 스몰 h와 라지 t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어. 됐죠? 자, 마지막 2하고 3을 볼 건데 다시 우리는 이미 P가 라지 H와 스몰 t를 갖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2에는 라지 H가 없고 3에는 스몰 t가 없거든. 어차피 둘 다 N세포입니다. 여기다가 쓸까요? 물론 뭐 3번 세포는 N 곱하기 1짜리 세포겠죠? 자, 어쨌든 간에 N세포기 때문에 H하고 T 중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표 채워보시면 자, 요렇게 채워보시고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P의 EN세포를 생각을 해봤더니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된다. 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 되게 쉬운 문제였죠. 기억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4번입니다. A의 P에, 자, B의 Q에 자극을 줬고요. 이 문제가 쉬운 게 뭐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가 다 똑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경과 시간도 4초로 고정이고요. 막전이가 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일단 A를 먼저 갈 건데 지금 보니까 A가 그 활동전이가 벌써 지금 발생한 지점이 3개나 되거든요. 뭐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 뭐 시냅스 이전에다가 자극을 줘야겠죠. 시냅스 이후에다가 자극을 주면은 마이너 70이 최소한 3개는 나와줘야 되는 건데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D1하고 D2 중에 어딘가에다가 자극을 줬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얘네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건데 어쨌든 간에 0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아니면 여기에 찍히는데요. 어차피 이 문제는 동시 도달 지점은 없기 때문에 요 0이 서로 다른 하나는 탈분극이고 하나는 재분극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달 시간이 1.5고 하나는 2.5가 될 건데 여기서 뭐가 재밌냐면 도달 시간이 1.5 또는 2.5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만약에 시냅스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도달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D1하고 D2 중에 하나에다가 자극을 주고 시냅스 이전 뉴런,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도달 시간을 구해보면 도달 시간이 1초 또는 2초가 나올 텐데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5나 2.5는 무조건 시냅스 이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뭐가 재밌냐면 둘 사이의 시간차가 1초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시냅스 이후에 있는 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2cm잖아. 다 2cm씩 떨어져 있는데 속도가 시간차가 1초밖에 안 난다. 속도가 2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냅스 이후 뉴런이 이후 지점이 3, 4, 5, 3개가 있어요. 셋 다 등간격이기 때문에 1초 간격으로 막지는 좌표가 쫘라락 찍혀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어쨌든 D1하고 D2 중에 하나는 도달 시간이 1초니까 마이너스 80이 하나 있어야 돼. 여기다가 써볼까? 도달 시간 1초.
그 나머지 세 지점에 대해서 1초 간격으로 짜라락 찍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이너스 67이 나오려면 요게 찍힐 수밖에 없겠네. 막전이 변한 시간이 0.5초일 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에 찍혀버리면 0.5초 만에 도달하는 건데 애초에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3.5초인 거고요. 도달 시간을 나열을 해보면 1.5, 2.5, 3.5가 된다. 그럼 속도를 고려했을 때 어차피 D3에 1.5초 만에 가려면 속도를 고려했을 때 거리가 3cm보다 작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D2에다가 자극을 줄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도달 시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극 지점은 D2고요. 1초 만에 도달한 지점은 D1. 자, 마이너스 67이 3.5초 걸린 지점인 거니까 로마자 4가 D5고 이렇게 두 개가 자, D3 아니면 D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B로 갑시다. 자, D2의 도달 시간 1초래요. 1초. 오케이. 그럼 자극 지점은 뭐 D1일 수도 있고 D3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 자, 그랬을 때 여기가 D3인지 D4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막전이가 0이 나왔다라는 건데 0이 나왔다라는 거는 1.5거나 2.5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D3의 도달 시간이 1.5나 2.5가 되는 거는 뭐 D2의 도달 시간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D3가 시냅스 이전 뉴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는 절대 흥분에 의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고려했을 때 무조건 속도가 자연수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은 D4가 되는 거고 여기는 D3. 하여간 우리는 D4에 1.5초 또는 2.5초 중에 하나만에 도달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자, 그러려면 자극을 어디다 줘야 될까요? 내 생각에는 D1에다가 자극을 주면 좀 곤란할 것 같아. 왜냐면은 D4까지 최소 3초 넘게 걸리기 때문에 막전이가 0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D3에다가 자극을 줬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뭐, 그거 이상으로 제가 해줄 건 없어 보입니다. 기니디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막전이가 오픈돼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속도의 후보가 1 아니면 2인데, 늘 얘기하잖아. 도달 시간 알고, 속도 알면은 그냥 거리 구하라고. 거속시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거야. 일단 구해놓고, 그게 실제 데이터랑 다르면 하여간 시냅스를 거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하다고 했죠. 여기까지 14번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생쥐가 기니디가 있는데요. 3개 중에 하나는 정상, 나머지 하나는 가슴샘이 없는 생쥐고, 나머지 하나는 비림폭으로부터 형질세포의 분화가 억제된 생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슴샘이 없는 생쥐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가슴샘에서 일어나는 게 티림푸구의 성숙이잖아. 티림푸구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성숙되지 않는 그런 생쥐를 말한다. 생각을 해봐. 티림푸구라는 건 보조 티림푸구 아니면 세포독성 티림푸구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티림푸구가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으면 세포성 면역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왜냐면 세포 독성 티림푸구가 없으니까. 놀랍게도 체액성 면역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보조 티림푸구가 없거든. 보조 티림푸구의 역할이 뭐야? 비림푸구를 형질세포나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게 보조 티림푸구의 역할이잖아. 가슴샘 없는 생쥐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둘 다 저해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 개념서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생쥐를 보니까 비림폭으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억제된 세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형질세포로의 분화만 막힌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체액성 면역은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얘는 세포성 면역은 뭐 무리 없이 잘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가슴샘이 없는 생쥐든 뭐 비림폭으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억제된 생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비티기적 방어작용은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비티기적, 우리가 왜냐면은 가슴샘이든 뭐 비림푸구든 하여간 이런 모든 얘기들은 다 티기적 방어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대식세포에 문제가 없다면 또는 비만세포에 문제가 없다면 둘 다 어쨌든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매칭만 하고 끝낼까요? 근데 이 문제가 어이없는 게 여기가 6개의 생쥐가 있는데 A, C, E에만 X를 주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B, D, F는 그냥 대조군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이건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주사를 안 하는 거라서. 그죠? 결국에 이제 A, C, E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정상생쥐는 당연하게도 세포성 면역이든 항원 항체 반응이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이 정상생쥐가 되죠. 그리고 기억을 보니까 기억에서는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어요. 아니 T림프 가슴샘이 없어가지고 T림프가 없으면 세포성 면역이 못 일어나잖아. 그래서 기억은 B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억제된 생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남은 디귿이 이제 가슴샘이 없는 생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간에 가슴샘이 없는 생쥐는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둘 다 안 일어나는 거니까 XX. 그 다음에 B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억제된 A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포성 면역은 제대로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하여간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15번 문제 맞힐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기억니은 디귿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게 없을만 하네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16번입니다. 이게 이제 뭐 노골적으로 2호 수능의 변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하고 나가 둘 다 3종 완전우성 복대립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관 문제가 아니야. 독립 문제야. 그럼 독립에서 3종 완전우성 복대립이 나왔다? 뭐가 무섭냐고. 핵심 케이스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문제에 나와 있는 케이스가 진짜 진정한 의미의 복대립인지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대립이란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유전자형의 3종 이상이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복대립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케이스의 공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복대립인 척하는 일반 유전 그 중에서도 완전우성이겠죠? 복대립인 척하는 완전우성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부모의 유전자형이 2종밖에 없으면 일단은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봐봐. 자, 일단은 1과 3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과 가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했어. 일단 형질이 두 개니까 당연히 우리는 4분의 1하고 뭐 4분의 3으로 나눌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잘 봐봐. 하여간 가하고 나중에 어딘가에 4분의 3은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4분의 3에 대해 자세하게 다뤘어요. 이 4분의 3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아빠, 그리고 확률의 대상이 되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만 고려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 그리고 확률의 대상이 되는 사람까지 그 세 사람이 쪼로록 공통의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4분의 3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럼 잘 봐봐. FF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D 기억이고 여기가 E 니은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도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F긴 하겠죠. 하지만 남자 1과 여자 3이 동시에 F를 갖진 않아. 그러면 가에서 4분의 3은 안 나타나는 거야. 나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TT인 사람과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건 엄마든 아빠든 둘 다 T를 가지고 있고 T가 옆에 있는 유전자를 완벽하게 이겨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리을이 T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는 하여간 R은 이긴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오케이. 4분의 3은 끝났어. 그 다음 중요한 게 4분의 1인데 그러면 이 F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사람과 표현형이 똑같을 확률이 4분의 1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어쨌든 4분의 1이 나왔다라는 건 엄마 아빠가 둘 다 이형 접합이라는 거야. 그리고 FF인 사람과 표현형이 똑같다라는 건 확률의 존재성에 의해서 엄마랑 아빠 중에 한 명은 F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D
D 기역과 E 니은의 유전자형 조합이 우리가 알고 있는 1위 공통, 2위 공통, 3위 공통 3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2위 공통은 아닐 거야. 확률값 4분의 1이 안 나타나니까. 그럼 1위 공통이거나 3위 공통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놀랍게도 1위 공통이든 3위 공통이든 둘 다 4분의 1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위 공통에서 4분의 1이 나타나려면 F가 2위면 됩니다. 2위. 맞죠? 확률비가 3대 1이니까 여기 4분의 1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3위 공통이라고 해봐요. 3위 공통은 확률비가 2대 1대 1인데 3위 공통에서 확률값 4분의 1이 나오려면 하여간 F는 2위가 되거나 3위가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F가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F가 3위가 될 수는 없어요. 3위 공통이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3위 공통에서 F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F는 3위는 아니야. 근데 확률값으로 4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여전히 F는 2위가 돼야 되는 거야. 그 결론이 뭐냐면 이것만 봐서는 1위 공통인지 3위 공통인지는 모르겠지만 F는 2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되게 재밌더라고. 결론적으로 F가 2위입니다. 근데 뭐 그거 이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조건으로 갈 건데 자, 이번엔 2와 4 사이거든요. 2와 4 사이에서 표현형이 9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3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3종 완전우성 복대립에서 표현형 3가지 나타내려면 3위 공통 돼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봐봐. 이번에 2하고 4를 볼 건데 자, 여기 EF가 있죠? 끝났어. 나 F가 이미 2위인 거 알고 있거든? 3위 공통이 되려면 2가 3위가 돼야죠. 다시 돌아가서 D가 1위일 겁니다. 그지? D가 1위가 될 거고 여기에 3위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니은 디귿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3위 공통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니은과 디귿이 1위 아니면 3위가 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냐면 기역이 2위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기역이 F입니다. 재밌죠? 기역이 F. 그러면 1, 2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첫 번째 교배 조건에서 확률값 4분의 1이 나오려면 3위 공통 아니면 1위 공통이라고 했는데 3위 공통은 아니거든. 1위 공통이네. 여기다가 1 쓰시고 니은이 D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니은이 D. 남은 디귿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3위 유전자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DEF는 끝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H 리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리을이 이미 T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3위 공통이 나와야 함을 알고 있는데 T는 이미 R을 이기니까 3위는 아니란 말이야. 여기 아까 T가 R을 이긴다고 했잖아. H가 3위네. 그죠? 여기도 미음도 H가 있어야 되는 거고 H가 3위야. T가 R을 이겨. 그럼 R이 2위가 되는 거고 T가 1위가 되는 거죠. 참고로 D가 1위였고 2가 3위였지. 이렇게 이제 순위는 다 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리해보시면은 T가 1위, R이 2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참고로 미음이 H죠? 여기 3, 자, T가 1, 2 이렇게 되더라. 결국에 이것도 이제 뭐 다 핵심 케이스 문제였네요. 그래서 핵심 케이스를 외우고 있다면은 그냥 이런 확률이 나오는 케이스를 내가 그냥 외운 거에서 꺼내면 되는 거니까 할만했을 텐데 외우지 않았다면은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귀리를 꽤 많이 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하여간 짜임새 있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습을 잘 해보시고 아마 내 생각에 요번 회차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16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넘어갑시다. 자, 17번입니다. 돌연변이 문제가 상당히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라고 그냥 쫄아가지고 튄 애들은 오답 정리할 때 좀 빡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나왔는데 뭐 수능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돌연변이가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뭐 일단 풀어볼 건데 이 문제는요, 뭘 잘 보셔야 되냐, 뭐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체크했을 거니까 이거 하나만 좀 짚어드릴게. 돌연변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만 하면 너무 쉽게 끝나는 문제거든.
첫 번째, 어머니의 난자형 성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하여간 어머니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야.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에서 자녀로의 전달은 아무런 문제 없이 클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아버지에서 자녀로의 전달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왜냐면 전혀 문제 없이 막 전달해도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이 유전자 치환이라고 하는 게 하필 H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R과 T에 대해서는 역시나 또 프리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 건데 아버지의 정자 1과 2를 줬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정자를 줬다라는 건 결국에 N세포를 준 거니까 연관 패턴을 알려준 건데 정자 1을 보니까 라지 R하고 라지 T가 연관되어 있다는 게 지금 나오죠. 스몰 t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정자 2를 보니까 라지 H하고 스몰 t를 갖는다는 게 나와. 스몰 h를 안 가지고 있거든. 근데 뭐가 재밌냐면 이미 대문자 3개가 다 채워졌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쉽죠? 자, 그럼 잘 봐봐. 아까 말했지만 아버지는 돌연변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클린하게 전달하면 되거든? 근데 자녀 1이 대문자가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가 왼쪽에 있는 염색체를 주면 좀 곤란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를 줄 겁니다. 자녀 3을 봐. 자녀 3은 대문자가 5개나 있어요. 대문자가 5개라는 건 소문자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를 주면 좀 곤란하겠지? 이번에 왼쪽에 있는 이 염색체를 이렇게 줄 것 같네요. 자, 그럼 대문자 개수를 정리해 보시면 자녀 1의 오른쪽 염색체는 스몰 h, 스몰 r, 스몰 t고요. 자녀 3의 오른쪽 염색체는 라지 h, 라지 r, 라지 t인데 당연하게도 이건 엄마가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당연히 둘 중 하나가 돌연변이에 의한 결과구나 라고 하는 걸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어. 결론, 어머니는 스몰 h, 스몰 r, 스몰 t를 가질 수가 없죠. 왜? 엄마 대문자 개수 4개나 되잖아. 4개나 되는데 하나의 염색체에 소문자 3개가 연달아 있어봐. 대문자 4개가 절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건 정상적인 조합에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쟤가 돌연변이인 거고 하여간 엄마는 라지 H, 라지 R, 라지 T는 가지고 있는 거야. 이때 돌연변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H에서 일어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R하고 T는 정상적으로 전달한 거고 얘가 뭔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죠. 내 생각에 원래 얘가 라지 H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전자가 총 대문자 개수가 총 4개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 1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라지 H가 스몰 h로 치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자녀 3의 유전자형은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기억니은 득에서 안 물어봤거든. 죄송해요. 자녀 3의 자녀 2. 자녀 2의 유전자형은 뭐 굳이 안 구해도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만 한번 구해보면 될 것 같아. 시험장에서는 적당하게 매칭했다라고 하면은 얼른 내려가서 필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7번 문제였어요. 자, 19번입니다. 가하고 다가 연관이고 나가 독립이라는 건 이미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제발 침착하게 온리 가계도 판단부터 할 건데 일단은 뭐가 보이냐면은 1, 2, 6 사이에 아마 이거 다들 보지 않았을까? 뭐 정정 나가 보여요. 야, 근데 심지어 정정 나의 딸이야, 딸. 끝났죠? 그러면 나는 열성 형질이고 나의 유전자는 상에 있다. 일단 이거 알 수 있겠고. 그럼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표현형에 대한 남녀나 이런 거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나에 대해서 미지의 표현형이 지금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나가 열성이거든. 우리 부모가 열성일 때 나나 정 불가 아시죠? 나나 정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엔 정상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끝난 거야. 연관 아니잖아. 그치? 그럼 머릿속에 지워 그냥. 지우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구하면 돼. 이제 가하고 다를 볼 건데 뭐 가에 대해서 일단 온리 가계도 판단 조금만 더 합시다. 표현형에 따른 남녀의 조합을 볼 건데요. 5번하고 2번 사이에 정가가 있긴 하거든요. 정가 이거 보이시죠?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거 이외로 표현형이 다른 남녀로 보이는 건 딱히 없어. 뭐 특히 다 같은 경우는 다나 다정 둘 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DNA 상대랑 조건을 가야 되는데 DNA 상대랑 조건이 이 문제는 재밌게도 문장으로 제시가 됐어요. 5하고 6에서 기억과 라지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똑같대. 근데 저는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미 나의 우열 관계를 알고 있거든. 늘 말하지만 항상 우리가 써놓을 수 있는 유전자형은 써놓고 정추론을 해라. 그 얘기를 항상 하잖아.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라지비를 가져야 되는 거고 6번은 나가 발현됐으니까 스몰비야.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물론 우리가 가에 대해서 우열 관계는 모르지만 우리 열성 전달을 통해서 스몰 a 정도는 적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2하고 5의 가의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스몰 a 전달, 6과 2의 가의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나 스몰 a 전달이야. 그리고 내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 항상 여러분들 열성 유전자 전달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유전자를 상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재밌냐면 5와 6의 표현형이 똑같습니다. 뭐 둘 다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여기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정상 유전자가 똑같은 게 와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5가 남자거든. 남자는 유전자 한 개밖에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 정상 유전자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볼 수 있겠죠. 끝났어. 여기서 자, 기억하고 라지비를 더한 값을 똑같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5번하고 6번 어쨌든 간에 라지비의 개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하나 차인지 두 개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잖아. 그럼 기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기억도 5번하고 6번에서 개수가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당연하게도 둘 다 정상 A, 정상 A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XM색채 유전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5번이 열성이니까 6번도 열성이 나와야 되겠고 그럼 이제 5번하고 6번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 유전자는 스몰 a니까 기억이 스몰 a가 되며 6번이 스몰 a를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럼 5번이 라지비를 한 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몰 b를 이렇게 채워주면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가해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고요. 표현형에 따른 남녀에서 여자 쪽에서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가는 우성 형질이다. 이제 우리는 다의 우열 관계만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컨셉 아시겠지? 어차피 다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다른 남녀의 조합이 지금 없거든. 그러니까 온리 가계도 판단으로 우열 판단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DNA 상대량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연관 유전자의 흐름 추적을 통해서 우열 판단을 해라. 스텝 3를 이용해라.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연관 유전자의 흐름을 추적하기 전에 지금 미지의 표현형이 좀 많아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좀 구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일단 동그라미 A를 좀 볼 건데 봐봐. 6번이 가에 대해 정상이니까 열성 표현형이거든. 부모가 열성일 때 우리는 정정 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가가 들어가면 돼. 그럼 가에 대해서 모르는 표현형 없어요. 두 번째, 자, 다가 X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다정에 딸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다가 있고 여기에 정상인 딸이 있으니까 3번은 다가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거든.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정상이라고 채워가면 되겠죠. 뭐 그거 이상으로는 애석하지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연관 유전자의 흐름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유전자의 흐름 추적할 때 막무가내로 막 보지 마시고 항상 가장 중요한 흐름부터 우선적으로 보라고 했죠. 일단 가장 중요한 흐름은 늘 얘기하지만 최대 다수 공유인 거고, 즉 3인 이상이 공유하는 거. 두 번째로 X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때에는 항상 남자에서 여자로의 흐름을 우선적으로 보라고 했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이 중요해지냐면 이 흐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동그라미 A가 가는 X염색체를 4와 8에 동시에 전달할 테니까 남자에서 여자로의 흐름이면서 3인 공유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어쨌든 간에 A가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H가 아니죠. 라지 A가 필요해요. 라지 A를 4한테도 8한테도 줬을 텐데 뭐가 재밌냐면 4랑 8의 이 다의 표현형이 다르거든. 열성 전달을 했겠죠.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열성 전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다의 우열 관계를 알려면 열성 유전자 옆에 뭐가 있는지 이걸 구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항상 열성 전달은 문제풀이의 시작점에 쓰는 거라니까. 나는 그래서 요 밑줄 친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가 궁금해. 그걸 구하기 위해서 4가 7한테는 뭘 줬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야. 근데 7이 가에 대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스몰 a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와중에 다의 표현형 다른 거 보이세요? 열성 전달, 스몰 d를 전달했겠다. 결론적으로 다가 열성 형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자, 그럼 동그라미 A도 스몰 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가 발현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다가 지금 열성 형질이고 동그라미 A가 다가 발현됐으니까 역시나 다가 열성인데 부모가 열성인데 다다정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럼 6번엔 정상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1번을 보니까 역시나 다야. 또 부모가 열성이죠? 부모가 열성일 때 다다정 나오면 안 되니까 2번이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만 구해주면 되는데 사실 문제에서 5번을 안 물어봤거든? 그럼 이거는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뭐 필요하면 그때 가면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한번 5번의 유전자형 구해보면 되는데 내 생각에 이 문제 풀려면 굳이 안 구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디귿 계산하기 위해서 6과 동그라미 A의 유전자형 정도만 간단히 계산해주면 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구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여기까지 덮프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